안녕하세요. 이전에는 불안을 주제로, 현재는 믿음을 주제로 회화 작업하고 있는 윤준영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사실 여러 가지거든요. 큰 사회 안에서의 나로서 생각하는 어떤 불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는 것,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은 다 결국에는 세계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불안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왔고, 또는 이것을 제거할 순간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작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는, 또는 어떤 세계는 내가 확신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저는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불안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의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불안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서 오는 원인을 알고 있지만 제가 보여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이 불안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이 아닌 어떤 가상의 풍경을 그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산속에 혼자 길을 잃고 있다면, 아니면 파도치는 바닷가 한가운데 내가 홀로 있다면, 이라는 어떤 가상의 설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좀 보여주려고 구성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원형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저는 완벽하게 원형을 찾은 건 아니고,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원형을 찾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랄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고, 나를 이루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바깥에 나에 연결된 어떤 사람이라든지 나와 연결된 어떤 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스스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도 오게 된 거고, 그 주제로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어떤 한국화, 채색화의 방식을 기본적으로는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탕 칠을 여러 번 하고 그 위에 먹을 올려서 바탕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주제가 되는 작업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일반 채색화와 같이 어떤 분체의 색감이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배경색을 입히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보여주려고 하는 주제의 표현보다는, 어떤 주제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냥 색감이 주는 어떤 감정으로만 받고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을 조금 차분하게 가고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컬러를 빼고 먹만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요, 제가 이제 주제 표현을 하면서는 철저하게 어떤 상징물을 그 화면 안에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식으로 얼룩이 지고 어떤 식의 색감이 올라오는지는 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놓아두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상반되는 작업의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재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한쪽을 제가 통제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 반대로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새, 물, 달, 이 이미지들이 주는
각각의 의미는 사실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징물들은 안과 밖 관계없이 나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상징으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저라는 사람은 완벽하거나 어떤 완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바깥하고 연결, 그리고 또 바깥의 어떤 상황들하고 이제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오가는 어떤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그 경계를 인식하고 있고 내가 이 안과 밖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작업 안에서 어떤 상징이라든지 기호적인 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편적인 기호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집 같은 것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에 의한 어떤 상징물을 작업에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상징물이 가진 게 어떤 의미일까 유추를 해보고, 그렇게 섞이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구, 장치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가져온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가 키우는 새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날 아침에 갔더니 이 새가 1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인하는 날에 나머지 1마리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지에 갔더니 새 1마리가 울고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어떤 상징을 이 그림 안에 갖고 오면서 되게 어떤 작업들은 균형이 맞지 않은 돌탑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 보이는 어떤 돌탑들을 그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 새를 1마리 놓으면서 이렇게 불안하고 어쩌면 완벽하지 않은 돌탑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해서 완벽하게 세우거나 아니면 조금 단단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새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어떤 원형의 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화나 아니면 어떤 성서에 보면은 그 신적인 것 뒤에 언제나 있는 광배, 그런 그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에 비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대단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개인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소중히 여기고 아니면 좀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광원들이 나온 거예요. 이 돌 작업이 나온 시기가 아마 팬데믹을 지나면서인데, 어, 이전에 어떤 불안을 가지고 삶을 바라봤다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상황들을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조금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못하니까 언제나 야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산이나 뭐 바다 이런 데 가면 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언제나 돌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 종교나 이런 거는 사실 없지만 사람들이 돌탑을 쌓는 모습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돌 하나에는 사실은 어떤 영험함이라든지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히 돌탑 하나를 쌓는 것으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설레임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탑이 이제 저의 주제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의 작업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하는 작업들도
어떤 시간적 초월함을 가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